자, 오늘 흉추 5번부터 11번까지 소화기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복습해요. 자, 척수. 1번 어디로 가죠? 말씀해 주세요. 목 내부로 들어간다 그랬죠? 이 안에 있는 근육. 그 다음 2번은 어디로 가요? 후두근. 3번은 어디로 가요? 지금 이거는 척수입니다. 척추하고 조금 다르죠? 척추 위에서부터 신경이 나오니까. 3번은 어디로 가죠? 후두근에도 가지만은 음, 뭐 장부 여기까지. 그 다음에 4번은 어디로 가죠? 뭐 하부. 5번은 발. 6번도 발. 7번도 발. 8번도 발. 그죠? 음. 자, 1, 2, 3, 4번 뭐죠?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모조리 심장, 폐, 기관지. 음. 음. 그 다음에, 병부에 이제 신경절이 있는데 이것은 내장신경관 신경절이 위로 쭉 올라간 거죠. 1번, 상경신경절은 뭘 관리하죠? 폐와 기관지. 물론 심장도 연결은 돼 있는데, 폐와 기관지를 중심으로. 그 다음 중경신경절은 심장, 하경신경절은 심장, 성상신경절도 심장. 자, 그런데, 3, 4, 5번에서, 경추 3, 4, 5번에서, 경수 3, 4, 5번에서 나오는 게 있죠? 경수 3, 4, 5번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아니, 했던 거 했죠? 예. 빈경막, 빈경, 빈경막 신경이 경수 3, 4번에서 나오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심장폐기관지, 흉벽. 흉벽은 폐가 붙어 있는 부분, 폐는 흉벽에 때문에 뒷면에서는 11번까지, 또 전면에서는 7번까지. 그거는 늑골을 따라서, 늑골 밑으로 신경이 나오니까 늑골을 따라서 바로바로, 네,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죠. 자, 이것은 프린트해서 놓고 자주 보시면 좋겠는데, 아직은 프린트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나중에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형태로 프린트해서 가끔씩 봐야 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막상 치유하거나 생활하다 보면은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왜? 왜 그렇게 될까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데를 생각하지, 그 기본 치유를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생각을 못 해요. 그만큼 이것은 우리가 뼛속에 새겨야 됩니다. 뼛속에. 그냥 알고 있어. 이 정도 갖고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가지고 어디에 어떤 증상이 하더라도 그것이 그 부분을 누가 관리했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이거 생각하고 그 만든 근원을 먼저 치료한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 것인가, 그 근원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그와 연결된 연결망, 신경망이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그냥 거기서 관리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래서 세포를 좀 더 공부해야 돼요. 세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까지 공부하면은 100% 확신이 생겨요. 100%. 여기서 다 관리해가지고 세포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는구나.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금방 알 수가 있고, 그걸 관리한다는 것이 그냥 대충 뭐 보고받고 이렇게 명령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다, 어,
판단하고 거기에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즉시 그 물질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을 세포를 공부하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근원 치료, 기본 치료, 척수와 신경, 특히 장부는 내장 신경관, 신경절, 그다음에 신경망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이 관리되고 있고 모든 치료도 여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 기본 근원이 약해졌을 때 뭐든지 병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척수 다 끝나면은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수시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흉수 5번부터 11번까지예요. 뭐 여기까지 쉬웠어요. 경수 1번부터 8번까지. 흉수 1번부터 4번까지. 흉수 1번, 4번은 뭐 전부 심장폐 기관지 그거니까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흉수 5번부터 11번까지는 주로 소화기예요. 소화기. 그런데 이거는 심장하고 폐하고 뭔가 조금 달라요. 쉽기는 똑같이 쉬운데, 쉬운데, 뭔가 조금 달라. 그런 뭔가 다르다는, 어디서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 어디서 차이가 생겼을까 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저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경추 뼈를 가지고 찾아야 되니까, 경추가 7개가 있죠. 그 다음에 12개의 흉추가 여기 있는데 5번부터 11번까지가 여기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견갑골에 이분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음, 이게 보통 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견갑골 연결 부분, 연결되는 여기가 보통 7번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찾아 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엉치뼈 있죠? 장골이라고 하는 이 엉덩뼈, 이걸 연결하면 여기가 대개 요추 4번이에요. 요추 4번, 7번, 2번과 3번 사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대략 찾으면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추 7번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손으로 쭉 만져갖고 툭 튀어나온 데가 만져지면 거기가 경추 7번 이런 식으로 찾아서 가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좀 헷갈리는데 자꾸 하다 보면 그냥 눈으로만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위치를 그렇게 찾는 거 실습하시면서 늘 신경 쓰시고. 자, 그러면은, 흉수 5번부터 11번이 관리하는, 흉수 5번부터 11번이 관리하는 그 장기는 처음에 어떤 게 생겨났는가, 뇌하고 조금 다르게 생겨났어요. 자, 우선 이 그림을 기억해 보세요. 음, 처음에 이제 자궁벽 바깥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왔죠. 들어와서 에너지가 공급되는 순간 이게 두 줄로 쫙 섰죠. 두 줄로. 이 두층 배합판이었죠. 두 줄로 딱 섰다가 이게 위에 있는 위층판이 쭉 내려와갖고 밑에 있는 아래층판을 대체를 하죠. 그죠?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또 채워. 그래서 삼배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배엽이 된 상태에서 삼배엽은 그냥 세포막이 세 개 얹혀 있는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관리자가 필요하죠. 관리자. 몸은 항상 관리자가 관리를 해야만 뭐든 작동을 한다. 이 개념. 그래서 관리자가 뭐냐면 여기서 척색이라는 게 생기죠. 척색이 생겨서 여기서 지시를 해가지고 이 위의 것들이 신경판이 되고 신경판이 이렇게 몰려 들어가죠. 그래서 신경관이 되고 신경관이 채워지고 세포가 늘어나면서 그것이 나중에 척수가 되고 뇌가 되는 거라 그랬죠. 뇌와 그 심장은 그때 심장 세포들도 이 신경관이 만들어질 때 같이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쭉 뻗어 나와서 이쪽에서 쭉 내려와 갖고 여기서 심장이 되는 거예요. 심장과 뇌는 근원이 같은 세포고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심장은 공급자, 척수와 뇌는 관리자. 그래서 관리자와 공급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것이 작동해야만 그다음부터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건 소화기인데 소화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중에서 두층배합판이 생겨서 두 개의 공간으로 분리됐을 때 위에 있는 공간을 양막 공간, 양막 공간인데 그게 나중에 쭉 감싸가지고 양수를 가득 담아서 태아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난황 공간, 난황 공간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왜 그렇죠? 세포는 세포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의식, 처음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세포가 변했고, 어, 배아 때, 또 태아 때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성질, 세포의 의식, 세포의 정신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바깥에 영양막 세포들이 이제 쭉 분화를 한 거죠. 영양막 세포. 얘네들은 뭘 한 거예요? 처음에 뚫고 들어와가지고, 쌀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에너지, 엄마 자궁벽 속에 있는 모세혈관과 자궁샘에서 그걸 터뜨려 가지고 그걸 뺏어 와서 이리 공급해 줄 거예요. 그럼 그걸 공급해 주면은 처음에는 이게 이랬죠. 처음에는 그걸 공급하면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세포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우선 흡수를 하고 그 정화해요. 정화해 가지고 그걸 또 저장하고 필요한 만큼 공급하고 그게 이게 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 공간이 없었다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고 이 안에는 이제 이 바깥에는 에너지가 이 영양 물질이 가득 차게 되고 이것들이 나중에 태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난황 공간은 처음부터 무슨 일을 했냐면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걸 정화하고 저장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 세포의식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가로로 자른 거고 이건 세로로 자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게 난황 공간이거든요. 난황 공간이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난황 공간이 속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음, 그런데 이게 밀려 들어오는데 얘가 영양을 처리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두 가지 세포를 배양을 해요. 하나는 혈액섬 세포라는 거예요. 혈액섬. 블루드 아일랜드 섬이란 게 이제 바다에 떠 있는 섬 그런 의미거든요. 이 혈액섬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바깥에 있는 것들은 혈관이 되고 속에 있는 것들은 혈액이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혈액과 혈관을 얘가 만들었어요. 얘가. 그 의식을 갖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소화기, 나중에 이게 전부 다 우리 소화기가 되는 거거든요. 소화기는 뭐예요? 소화기는 위, 간, 오른쪽에 간, 왼쪽에 비장, 밑에 췌장, 그 다음에 쭉 12장을 타고 소장이 되고 대장이 되고, 그거 전부 다 얘가 되는 거야. 얘가 밀려 들어갔어. 그런데 얘가 영양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영양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처음에는 혈액을 만들고 혈관도 만들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원시 생식세포, 원본이죠, 원본. 원본 세포, 엄마와 아빠로부터 받은 아직 분화하지 않은, 변화하지 않은 원본 세포를 얘가 배양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급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기능을 했다는 것이 결국 그 장기가 어떤 세포 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난원 공간 안에서 혈액섬 세포, 영양을 뭐 담당은 당연한 거고, 혈액섬 세포와 이게 하나 빠졌네. 원시 생식 세포도 얘가 만들었다. 음, 음.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이제 소화기가 되는 과정을 봐요. 이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른 거고, 이거는 세로로 자른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상태였어요? 3배엽이었죠? 위배엽, 중배엽, 내배엽. 그게
내배엽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난한 공간이. 난한 공간이 말려 들어가서 여기는 뭐 간이라고 쓰이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 말려 들어갈 때 어떤 상태냐 하면은 위에서는 신경관이 형성되고 있고 심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앞쪽이에요. 여기가 뇌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 있던 것들이 심장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심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 가지고 그 말려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말려 들어간 그러니까 긴 관처럼 되겠죠. 이렇게 말려 들어가니까 긴 관, 그게 뭐겠어요? 소장이에요. 제일 먼저 소장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말려 들어가서 그게 소장이 되는 거예요. 소장이 되는데 저 위에서 간이 두 번째로 만들었어요. 예, 소장이니까 관이니까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옆에서 뭐가 볼록 튀어나와요. 누가 그걸 볼록 튀어나오게 했을까요? 누가? 신경능 줄기세포가. 신경관에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쭉쭉 뻗어 나온다 그랬죠? 뻗어 나왔고, 소장이 안으로 쏙 들어오니까 얘가 갖고, 야, 이쯤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재야 되겠죠?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너는 분화해. 세포, 너는 간이라고 하는 장기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세포 보고 분화해 하고 분화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분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만큼 튀어나왔고, 그때부터 이제 간이 되기 시작해요. 그 끝에서는 소장이니까 길잖아요. 끝에서는 또, 요추에 있는, 요추에서 신경능세포가 쭉 오더니 툭 치면서 너는 대장으로 분화해. 이렇게 돼서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위로 올라가고 너는 이렇게 여기가 벌어져. 그래갖고 위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서 췌장이 두 쪽으로 만들어지고. 왼쪽으로 비장이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소화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개 관에서. 관에서. 신기하지 모든 게 그러니까 관 안에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 모든 창조는 공간에서 시작돼요.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소화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이미 척수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척수가 지 기능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척수 신경관에서 신경능 줄기세포가 나와가지고 명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준비가 돼 있는 단계고 그 단계에서 뭔가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말로만 시키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어 누가 저보고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지어 그래놓고 그냥 가버려. 웃자라고. 집을 지으려면은 재료가 있어야 될까? 시멘트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가 모래도 있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공급하느냐? 심장이 공급하는 거예요. 세포가 분화될 수 있는 재료, 그 심장이 영양을 공급해서. 그래서 관리자와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몸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관리자와 공급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난한 공간이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소화기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은 이제 들어와서 몸으로 들어오면은 길다란 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소장이죠. 길다란 관이 되고 여기서 올라가다가 뭐 하나 푹 튀어나와. 그래서 이게 간으로 만들어지는 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양쪽으로 췌장이 두 겹으로 만들어져 갖고 이게 나중에 이쪽으로 가요. 췌장.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면은 네, 식도가 되겠죠. 음, 식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와요. 이게 이제 비교적 나중에 나오는데 툭 튀어나와. 이게 뭐가 될까요? 피가 돼요. 피는 기본적으로 심장을 쫙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는 사실은 심장하고 소장이 같이 만들어요. 피는 조금 달라요. 소화기하고 조금 다른 이유가 심장에 있는 세포와 소장, 그러니까 난한 공간이 밀려 들어와서 소장이 있는데 그 소장에서 이렇게 분화되는 거잖아요. 그 소장의 끝에 있는 세포들이 같이 협력해갖고 피해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두라고 해요. 발인지야, 인두. 어, 식도 좀 말하자면은,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맹장이고, 이거는 이제 난한 공간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네.
그래서, 어, 음, 맹장이고, 대장이 안 보이네. 이제 이 밑에는 또 조금 다르게 분화가 돼요. 물론 여기서 세포들이 쭉 늘어나지만 관리자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것이 바로 5번에서 11번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관이 쭉 들어와서. 그걸 만들 때 그냥 하나의 관이었어요. 밀려 들어왔으니까 하나의 관이었는데 거기에 신경을 수기세포가 들어갔는데 어디서 들어갔느냐? 그게 바로 흉추 5번에서 11번까지다. 폐하고 심장 빼고 여기서 이 피를 만들 때는 당연히 1번에서 4번이 들어오는 거죠. 심장을 만들 때도 1번에서 4번 거기서 들어오는 거죠. 신경능 세포들이.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경능세포들이 이제 신경관에서 신경능세포들이 이렇게 쭉쭉 들어와 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과 폐는 1번에서 4번.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위, 간, 비장, 췌장, 소장, 대장. 위, 위에서 내려오면은 옆에 오른쪽에 간이 있죠. 위가 있으면은 오른쪽에 간이 있고 왼쪽에 비장이 있고 위에 안쪽에 췌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 소장, 대장. 이거 전부 다 5번부터 11번까지. 5번부터 11번까지의 흉수에서 들어와 갖고 얘네들을 다 만든 거다. 충분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음, 난한 공간이 어떤 세포 의식을 갖고 있었는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난한 공간이었나? 그거 꼭 생각해야 돼요. 영양을 흡수, 정화, 저장, 또 공급. 그 다음에 원시 생식세포와 혈관, 혈액들을 만들었다. 이게 소장에서 모든 소화기가 분화돼 나갔다. 그 분화돼 나갈 때 신경능 줄기세포 5번에서부터 11번까지. 뇌와 심장은 1번에서 4번까지. 그 피는 심장이 만들어질 때에 이렇게 소장에서 올라온 그 세포들과 협력해서 만들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해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자, 여기 찾으면 되죠. 5번에서부터 여기 보이죠? 5번에서부터 11번까지. 얘가 만들었으니까 만든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 그러니까 흉수 5번에서 7번까지 해서 나와가지고 내장신경관 신경절 거기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쭉쭉쭉 나와서 어 5번부터 11번까지가 이렇게 모여들어요.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신경절을 형성한 다음에 여기서 위, 췌장, 이거는 혈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간, 판크레아스, 췌장, 여기는 이제 부신, 이거는 소장, 이게 대장까지 그렇게 그냥 소화기 전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구조를 한번 다시 보시기로 해요. 이 실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네. 보통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적수가 있으면은 적수에서 내장신경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가 내장신경간 신경절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 모여서 5번부터 11번까지 신경이 다 모여서 신경절을 이루고 여기서 간, 위, 이, 이 밑에 있는 게 췌장, 위장이 옆에 왼쪽에 있는 게 비장, 밑에 소장, 대장까지 그렇게 만들었고 관리한다. 그러면은 병이 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안에 있는 흉수 5번부터 11번까지가 약해졌을 때, 기능이 약해지거나 뭐 뭔가 일을 못할 때 또는 눌리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두 번째, 여기서 나온 내장신경관 신경절과 여기 있는 복강신경절 그 연결망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보고를 하고 여기서 처리를 하고 처리를 못하면 여기까지 보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만들 정도의 능력이면 고치는 건 쉬운 거예요. 분명히 어, 척수와 뇌가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고쳤다는 얘기는 관리자가 약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망가지면은 간이 망가졌다. 간하고 폐는 특히 통각 수용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픈 줄 몰라. 막 세포가 망가지면은 다른데 우리 세포가 망가지면 얼마나 쓰리고 아파요, 그죠? 근데 간하고 폐는 통각 수용체가 없어가지고 막 찢어지고 세포가 파괴돼도 몰라. 어떻게 알아요? 혈액 검사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간이 간세포가 망가지면은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어요. 빌리루빈 그런 것들을 검사하고 간이 망가졌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음, 네. 자,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알아놓으세요. 흉수 5번에 11번 나오면은 내장신경강 신경절로 들어오는 걸 아는데 심장과 폐는 여기서 그냥 바로 심장과 폐로 연결돼 있죠. 근데 소화기는 복강신경절을 형성한 다음에 여기서 각 장기로 가는데 그게 뭐냐? 위, 간, 췌장, 췌장은 위 밑에 뒤쪽에 있어요. 비장은 옆에 있어요. 부시는 신장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장, 대장. 이름만 우선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장부할 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소화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감안하셔서 이렇게 쭉 만들어졌는데, 우리 음식을 먹으면 식도로 내려와서 위로 가요. 위에서, 위 안에는 위산이 가득하죠? 그럼 위산이 싹 그걸 분해를 해요. 그 다음에 이리 가면은 여기에 이제 담낭에서 담즙이 들어와요. 여기가 뭐냐면 십이지장이죠. 어, 나중에 이제 몸을 만지실 때 항상 이 위치를 손으로 대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늑골이 덮여 있어요. 덮여 있어요. 음, 보면서 안에 장부의 위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 다음에 위가 있고 12장이 있고, 그 위와 12장 사이에 췌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췌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이 이렇게 나와서 췌장액이 12지장으로 들어가요.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이게 비장이 있어요. 비장. 비장은 소화기이기도 하지만은 혈액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혈액 성분들을. 그래서 비장에서도 관이 이렇게 나왔고 소화액이 나와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은 여기 위에서 위산으로 일단 잘게 분해를 한 다음에 음식을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요. 대신에 이 보낼 때에 위산은 다시 다 흡수를 해요. 왜냐하면 위산은 너무 독해가지고 이게 나가면 되게 쓰려요. 여기 있는 위산이 위로 올라와도 엄청 쓰리고 이리 내려가도 엄청 쓰려요. 상처를 내요, 세포에. 그래서 여기서 위산은 다 흡수하고 이렇게 물처럼 만든 음식만 이렇게 보내요. 그럼 여기서 담낭에서 나오는 담즙,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요. 그것을 담낭에 미리 저장해요. 간이 엄청 바쁘거든. 그래서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돼. 췌장은 즉시 만들어서 보내요. 여기는 비장도 즉시 만들어서 보내. 그럼 여기에 담즙, 췌장액, 비장액이 다 모이겠죠. 같이 섞여갖고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섞여갖고 내려가는데,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빙글빙글 이렇게 있다가 소장에서 다 흡수를 해요. 영양분을 흡수하겠죠. 소장에서도 소화액을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소화액들을 만들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대장으로 보내면은 희한하네. 이게 올라가야 돼. 아니 음식이 물처럼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하냐면 대장이 쪼물락 그래갖고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이 상행 위로 보니까 상행 결장이라고 해요. 대장은 결장이라고 해요.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묶여 있어서 결장. 그래서 상행 결장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이쪽에서 수분이 쭉쭉쭉 빠지겠죠. 빨래 짜듯이 쫙쫙 짜가지고 여기 있는 영양분을 다시 다 흡수를 시키고 이리 보내요. 여기는 횡행, 옆으로 간다 그랬으니 횡행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행결장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이제 수분까지 거의 다 이제 흡수된 상태에서 가는 거죠. 여기에서 갈 때에 위하고 여기 대장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안에 막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 음식을 먹었다는 신호가 여기 있는 막을 통해서 대장에 전달돼요. 그때 대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반드시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때 대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은 여기서 대장이 변을 보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침에 바빠고 막 후다닥 후다닥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바쁘게 움직이고 그러면은 대장이 신호를 못 받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다 흡수하고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를 못하고 거기 쌓이면은 수분이 없으니까 더 딱딱해지고 거기서 딱딱해서 못 나가는 거는 뭐 언젠가는 나가겠지. 별 문제가 아닌데 못 나가면서 거기서 발효가 돼요. 발효. 썩어요. 그래서 그 썩으면은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 독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피부로 나오고 몸속에 퍼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는 혈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대장에서 만들어진 독소는 전부 피부로 나와요. 원래는 피부로 나와서 피부에서 바깥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뒤에 있는 것인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고 피부가 쌓이면은 이 피부병이 생기면 대장을 꼭 점검하잖아요. 피부병 걸리면은 의사 선생님이 혹시 변비 있으세요? 변 못 보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할 때는 습관적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선 입 안을 헹구고, 왜냐하면 입 속에, 우리가 자는 동안 입 속에 박테리아가 엄청 많이 증식해요. 박테리아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유해균, 유익균 사실은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아무튼 박테리아가 이게 입 속에 엄청 증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입안을 잘 헹궈야 돼요. 헹구고 나자마자 바로 물을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그냥 맹물, 맑은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물을 마시면 물이 쭉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위에서 위장 감막, 위장, 위와 장의 사이에 있는 막이라 해서 위장 감막을 통해서 대장에 신호를 보내요. 그럼 대장이 깨어나요. 잠자는 대장이 깨어나가지고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 건강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항문까지의 거리가 무려 9m예요. 9m. 소장에서부터 항문까지 거리는 7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2m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또 한 가지. 음, 여기서 적어 드릴게요. 인장관막의 기능을 꼭 기억하시고, 장에는 박테리아가 엄청 많이 살아요. 엄청 많이. 어떤 학자들은 장에 사는 박테리아의 수를 100조 개라고 해요. 100조 개.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죠? 60조 개. 근데 우리 몸의 세포 수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장에 살아요. 장에 그 박테리아가 있어야만 돼요. 있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뭐 박테리아를 없애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유산균을 먹는다 그러죠. 그 유산균을 먹으면 그 유산균이 뭐냐 하면은 박테리아의 영양분이에요. 그래서 장에 있는 박테리아는 우리가 소화를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데도 중요한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혈액 성분을 조절하고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요. 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근데 얘네들이 왜 문제가 되냐. 첫 번째는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장 박테리아가 영양분이 없으면은 반란이 일으켜요. 영양분이 없으면은. 영양분이 박테리아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동물 키워보면 그런 거 알거든요. 만일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한 이틀 밥을 안 줬다.
그럼 난리가 나요. 뭐 탈출하느라고 어떻게 풀었는지 목줄을 풀고 나와서 막 문을 막 긁으면서 밥 주세요 그러죠. 고양이들도 그래요. 고양이들이 저희 마을에 많이 사는데 애들 혹시 먹을 걸 안 주면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막 난리예요. 밥 달라고. 마찬가지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은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 놀랍게도 동물 실험에서 밝혀진 건데 신경을 갉아먹어요. 신경. 그래서 장 박테리아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 장 박테리아가 장에 있는 박테리아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뭐냐? 그것을 효모라고 해요. 그래서 발효 효모를 몸이 뭔가 혈액과 관련된 병이 있거나 신경과 관련된 병이 있으면 반드시 발효 효모를 꼭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뇌신경에도 엄청 영향을 미쳐요. 발효 효모가 부족하면은 어 이게 타고 들어가서 뇌 속에서 그 면역세포들을 활성화를 시켜요. 면역세포는 군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평소에 너무 활성화돼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비상시에 균이 침입했다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얘네들이 일을 하는 건데 평소에 아무 일 없는데 와서 군인들이 총 들고 설치고 그러면은 이게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의 문제와 혈액의 문제일 때는 반드시 효모를 먹어줘야 된다. 좋은 효모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발효된 게 좋은데, 발효 안 된 거라도, 발효된, 뭐 미역, 다시마,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장박테리아의, 영양분이 되고, 또, 발효된, 식자재 중에서 식물, 식물,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반찬? 음, 식물로 된 음식. 그런 것들이 장박테리아의 영양분이 돼. 음,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소화기는 뭐냐? 첫 번째 임무가 흡수예요. 영양분을 흡수.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약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은 말짱하게 흡수가 안 되면. 예를 들면 우리 강황이라고 들어보셨죠? 강황. 카레. 카레의 성분이 강황이거든요. 강황이 몸에 엄청 좋아요. 근데 강황 들어가 봐야 한 80%는 바로 배출이 돼요. 흡수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흡수가 되면은 작게 먹어도 잘 흡수가 되면은 뭐 소화기관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건데 흡수가 안 되는 게 사실 소화기병인지 그 문제인 거죠. 흡수가 안 됐을 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화기 제일 중요한 임무가 흡수다. 흡수를 어떻게 시키는가 보세요. 음식을 먹으면 위로 들어와요. 위에서 위산에서 녹이고 여기서 십이장에서 담즙, 비장에 이 밑에 숨겨져 있어. 이 밑에 있어요. 췌장에 이게 합쳐져서 십이장에서 섞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여기가 이제 소장이 있는 거죠. 소장. 소장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흡수를 다 시키고 대부분 흡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가요. 그럼 소장과 대장에서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소장과 대장에서. 그런데 어떻게 흡수가 되냐면은 이 뒤에 소장과 대장의 뒤에 혈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혈관이 들어있어요. 혈관이 이런 모양으로 혈관이 가득 들어있으면은 뭐가 또 같이 있어야 되냐면 신경이 또 같이 있어야 돼요. 신경. 그래서 우리가 장을 생각할 때는 이 뒤에, 앞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 뒤에 모세혈관과 미세신경이 가득하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모세혈관과 미세신경이 가득하다. 그걸 누가 관리하느냐? 홍수가 관리하죠. 5번부터 11번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 안에서 흡수가 되면은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은 이렇게 해서 간으로 보내요. 그것을 간문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과 장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특별한 다른 혈관이에요. 여기 있는 영양분을 이쪽으로 보내는 혈관이에요. 우리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배꼽 얘기할 때에 태반에서 그러니까 태반은 뭐냐면 엄마의 혈액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기가 만든, 태아가 만든 혈관이 있고, 여기서 엄마 혈액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렇게 공급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태반이 아기의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기의 배꼽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 배꼽이어서 어디로 들어가요? 간으로 가 있었죠. 예. 그래서 모든 영양분은 일단 간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간에서는 그것을 정화하고, 독성이 강한 것은 독성이 약한 물질로 만들어요. 또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또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신장으로 내보내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간이 망가지면은, 특히 중환병을 치료할 때는 간과 신장이 망가지면 아주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항상 특히 암 치료할 때 간과 신장의 수치를 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과 신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암제나 또는 약도, 암약은 되게 독해요. 독한 약을 먹고 간하고 신장 보고 너는 망가지지 마라. 너는 중요하니까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암제를 오래 먹거나 독한 약을 오래 먹으면 반드시 간과 신장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과 신장을 늘 보호하면서 병을 치료해야 돼요. 암은 반드시 그렇고 중환병들은 항상 그래요. 그래야 에너지가 들어와서 제대로 공급이 되고, 에너지가 공급돼야만 관리자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돼야만 세포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치료는 세포가 하는 거예요. 모든 치료의 완성은 세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간으로 다 보내서 간에서 정화하고, 그 다음에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보내겠어요? 이걸 온몸에 퍼뜨려야 되니까 그것을 폐로 보내갖고, 폐에서 산소를 공급받게 하고, 그 다음에 심장으로 보내갖고 온몸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잘 생각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뒤에 혈관과 신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걸 전부 다 간으로 보낸다. 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관리하느냐. 5번부터 11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죠? 5번부터 11번까지 전체 척수가 다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흡수하고 공급하고 어떤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을 척수에서 관리하고, 그래서 흉수 5번부터 11번까지가 약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위가 나빠, 위가 안 좋아, 위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아. 그러면 자꾸 위를 생각하죠. 나는 위가 약해. 아니에요. 위의 관리자가 약한 거예요. 몇 번? 예, 흉수 5번에서 11번,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흉수 5번부터 11번, 그 신경들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 연결망을 잘 소통이 되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원리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화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대망과 소망이에요. 그냥 대망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만져보세요. 이게 뼈가 있죠. 이 밑으로는 뼈가 없어요. 그죠? 뼈가 없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장기가 붙들고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피는 앞에 7번까지, 뒤에 11번까지, 경주 1번에 11번까지 그 뼈에 막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피는. 그 다음에 나머지 소화기는 앞에 뼈가 없기 때문에 대신 대망이라는 게 있어요. 대망이라는 게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게 간이에요. 간인데 이게 위고, 이걸 소망이라 그러고 이걸 대망이라고 해요.
간과 위. 간과 위를 포함해서 모든 장기를 앞에서 딱 붙들고 있는 게 대망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망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대망이 약해지면 하수가 일어나요. 장기가 밑으로 축 처져요. 위도 위 하수가 일어나면은 관리자가 관리를 못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이제 발생할 때 보면은 어느 지점에 어떤 세포가 어떻게 변화해라라는 신호를 줄 때 어떻게 주냐면은 정확한 위치를 계산해서 줘요. 위치. 뇌는 우리 몸의 각 장기 세포들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으면은 뇌가 다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위 하수가 생기면 위가 쭉 내려와요. 이만큼 내려와요. 그러면 뇌가 위치 파악을 못 해갖고 제대로 관리를 못 해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앞에 대망이 약해지면은, 음, 오장육부가 하수가 되고, 하수가 된 장기들은 관리가 잘 안 돼요. 대망이 튼튼한데, 요즘 복부 비만 뺀다고 막, 이 안에 있는 걸 다 긁어내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대망을 긁어내지는 않지만은, 그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아주 위험한 일. 또 한 가지는 대망에는 면역세포가 없어요. 대망에. 그래서 우리 간암이나 췌장암 이런 암이 생기면은 그 암세포들이 대망으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대망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요. 그럼 얘는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간암, 췌장암 이런 것들이 잘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정기적인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럼 구조가 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니까 대략 그 정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소화잖아요. 영양을 흡수해가지고 그것을 소화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포 속으로. 세포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평균 20 마이크로미터, 25 마이크로미터 그 정도예요.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25 미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터니까 밀리미터로 따지면은 100만에서 동그라미 3개 떼면 1000분의 25, 1000분의 25 밀리미터란 뜻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세포는. 세포는 너무너무 적어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현미경으로 봐도 잘 안 보여요. 일반 현미경. 그런데 그 세포 속으로 어떤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때 세포가 이렇게 쫙 문을 열어주냐? 그렇지 않아요. 세포가 있으면 세포에 수용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갖고 어떤 물질이 들어갈 때 그걸 확인하고 통로를 열어서 또는 이걸 감싸가지고 안으로 들여보내요. 그러니까 세포보다 훨씬 적어져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적게 만들어야만 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적지 않으면은, 작지 않으면은 못 들어가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효모 말고 효소라고 들어보셨죠? 효소. 효소가 엄청 중요하긴 해요. 효소는 우리 몸속에서 모든 전자의 변화는 효소가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변화는 효소가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 활동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을 해요. 그래서 효소를 먹으면 좋다 그래갖고 막 효소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효소는 분자량이 너무 커가지고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요. 효소를 잘라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분해를 해가지고 아주 작게 어느 정도 아미노산 크기로, 아미노산 크기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 그 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게, 아무튼 세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드는 것을 소화라고 해요. 아시겠죠? 소화는 어떻게 하냐? 소화기관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고, 또 분해하고, 또 분해하고, 한없이 분해해가지고 세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진짜 현미경으로 봐도 보기 어려운 그 정도 크기로, 세포보다 훨씬 적은 크기로 분해해서 장으로 보내는 것을 소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소화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 소화기 종류가 처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침이 엄청난 소화제예요. 음식을 먹고 침, 입술 가만히 있으면 얘가 다 물이 돼요.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음식 먹고 뭐 먹은 곳은 막 한참 얘기해보면 뭐 없어. 다 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처럼 물로 다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또 위로 가면 또 위에서 더 잘게 분해하고 십이지장에서 더 잘게 그 다음에 소장에서 더 잘게 또 분해해가지고 소장에서는 음식이 딱 들어오면은 음식이 들어왔어요. 분해를 시작하기 전에 또 뭘 하냐면은 각 세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신호를 먼저 보내줘요. 신호. 그럼 췌장에서 그 신호를 받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서 혈액 속으로 쭉 퍼뜨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것이 작게 분해되었고 소장에서 이제 간으로 가죠. 흡수돼서 간으로 가면 그것이 폐로 심장으로 해서 쫙 온몸에 퍼뜨리는데 순식간에 퍼져요. 흡수되고 나면은 그때에 또 이제 인슐린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문을 탁 열어줘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정밀해요. 대충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액을 엄청 많이 만들어요. 여기 보세요. 음식을 우리가 만일에 2리터를 먹는다고 가정하면은 침이 1.5리터 나와요. 아니, 침이 1.5리터면 1.5리터 페트병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음식을 2리터를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음식과 함께 나오는 침의 양이 1.5리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뇌할 때 안면신경이 침샘을 관리해요. 침샘은 여기 이하선이 있고 악하선이 있고 설하선이 있고 세 군데, 세 군데에서 세 군데에서 침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만약 침샘이 안 나오면은 우리가 못 먹어요. 음식이 안 넘어가요. 물 한 모금도 못 넘겨요. 침샘이 안 나오면.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요. 침샘이 안 나오면 처음에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 그 다음에 입이 되게 써요. 입이 엄청 써요. 그리고 입 안에 상처가 엄청 생겨요. 막 아구창이라 그러죠. 뭐가 많이 생겨요. 이게 전부 침샘이 안 나와서 생기는 현상인데, 침이 많이 안 나오면 몸에서 음식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왜? 침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침샘을 나오게 하지? 네, 침샘을 관리하는 신경이 또 이쪽에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 뇌 공부할 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침샘이 1.5리터나 나온다. 그 다음에 위액이 2리터예요. 위액이. 어, 음식을 이제 하루에 세 번 나눠서 먹을 수도 있죠. 아무튼 2리터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요. 그 다음에 위 밑에 뒤쪽으로 췌장이 있다 그랬죠. 췌장, 판크레아스. 췌장에서 또 1.5리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 가지고 담낭에 저장해 놓은 게 있죠. 그게 0.5리터, 500ml. 담즙은 여러분 혹시 실험해 보셨어요? 어, 웅담 아시죠? 웅담. 여기 이제 음, 접시에다가 기름을 쭉 놓고 웅담 조금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 기름이 샥 사라지잖아요. 그죠? 기름을 분해하죠. 이 조금만 넣어도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담즙이 0.5리터가 나와요. 하루에. 0.5리터가 나와서 지방을 다 분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장에도 소장액이 나와요. 소화액이 1.0리터. 그럼 이게 전부 몇 리터예요? 6.5리터, 6.5리터. 그런데 첫 번째 위액은 너무나 독하기 때문에 음식을 분해하고 위액은 위에서 다시 다 흡수하고 음식을 보내요. 이 위액 2리터는 다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소화액과 음식이 물같이 된 음식이 어디서 흡수되냐 하면은 이 공장 회장은 이제 그 소장을 얘기해요. 소장을 위에
평소에 비어있는 부분을 공장이라 그러고, 그 밑에 음식이 들어가면은, 쭉 내려가고 회장에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공장, 회장을 나눠요. 소장을. 이제 그 평소에는 비어있는 그쪽으로 3 내지 5리터가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휘장에서 2 내지 4리터가 흡수가 되고, 대장에서는 1 내지 2리터가 흡수가 돼요. 그러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1리터 정도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2리터 먹는데, 우리 몸에는 소화액이 몇 리터 나와요? 6.5리터가 나와요. 3배가 넘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 그런 느낌 없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은 갑자기 배가 불러. 이 속에서 뭐 음식들이 늘어나나 봐. 그런 얘기 하죠. 떡을 먹거나 떡국을 먹으면 이게 불어가지고 막 음식이 엄청 늘어나나 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음식이 불어나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들이 막 나와서 음식의 3배 정도는 되는 소화액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건 좋은 증상이에요.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그게 더 큰일이에요. 소화액이 안 나오면 큰일 난 거예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돼. 관리자가 일을 못 해요. 공장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것을 이 소화기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을 소화시키는 건데, 소화가 분해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작게. 이게 잘 되면은 괜찮은데 잘 안 되면 문제 같아요. 왜 잘 안 되냐? 왜 잘 안 되냐? 왜 잘 안 되겠어요? 위가 나빠서? 간이 나빠서? 장이 나빠서? 가 아니고, 걔네들은 피해자예요. 맨날 우리가 막 간이 나쁘다 그러고 막 간에다가 뭘 어떻게 하고 잘라내고 막 그래요. 피해자예요. 간과 위와 소장, 췌장, 비장 전부 다 5번에서 7번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몸을 만드는 과정을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실제로 가갖고 모양도 만들고 크기도 만들고 위치도 딱 정해주고 그 안에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거에 다 지시해서 간이 되고 위가 되고 췌장, 비장, 소장, 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늘 평소에 다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세포를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가? 부족하면 분열도 시켜주고 정식도 시켜주고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전부 5번에서 11번까지 흉수예요. 거꾸로 5번에서 11번까지 흉수가 만일에 기능이 약해졌다. 세포 수가 줄었다. 세포가 상처를 받았다. 염증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병이 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5번부터 11번까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소화기는 정말로 신비로워요. 우리가 만일에 음식을 먹으면 침이 1.5리터가 나오는데 침이 1.5리터 없잖아. 어디 모아둔 데가 없잖아. 1.5리터가 어디 있어? 없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생각을 딱 하면은 얘네들이 물을 만들어요. 계속 만들어요. 어, 눈물도 마찬가지죠. 소화액을 우리가 음식을 딱 먹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얘네들이 갑자기 막 엄청 바쁘게 움직여갖고 소화액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 순식간에 몇 리터씩 만들었네요. 누가? 소화기에 있는 세포가 만드는 거예요. 소화기에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뭘 만들어요? 뭐, 물질이잖아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음, DNA 정보를 가지고, 아미, RNA가 그 전사에 나와서 아미노산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순식간에. 그 일을 누가 관리한다고요? 예, 흉수 5번부터 7번, 11번까지가 관리하는 거예요. 엄청 빠르게 만들고 엄청 많이 만드는 능력이 소화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는 우리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대단한 일꾼들이에요. 그 많은 양을
다 만들고, 그래서, 소화기를 학대하면 안 되고, 특히 소화기는 쉴 때 쉬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어떤 병이 왔을 때 그럼 일단 등 먼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평소에 잘 관리해줘서 소화기를 고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을 하는 데서 공급자와 관리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관리자는 공급이 안 되면 일을 못해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이 부분 제가 체크를 해 드릴 건데, 에너지를, 그러니까 몸이 관리하는 에너지 종류가 달라요. 세 가지로 이제 우리 황제내경에서는 세 가지로 나눴고, 황제내경부터 지금까지 모든 동양의학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청기, 곡기, 원기. 청기는 맑을 청자를 써요. 맑은 에너지. 곡기는 우리가 곡식할 때 그 곡자 쓰죠. 원기. 원기는 가장 근원 어뜸이란 뜻도 있고, 원래 모습, 원본이란 뜻도 있고 그래요. 이 청기기관이 뭐냐? 청기기관이 심장과, 심장과 폐는 원래 어, 원천적인, 그러니까 처음 세포의 기원부터 좀 달라요. 소화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뭘 관리하느냐? 청기를 관리해요. 청기가 뭐래? 청기가? 이 청기는 하늘의 에너지도 아니고, 음, 맑은 에너지니까 뭐냐면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그럼 이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질소예요. 공기 중에 질소, 산소, 탄소, 뭐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렇게 많이 있겠죠. 그걸 흡수해요. 그걸 흡수해가지고 어 산소가 주로 이제 산소가 이제 흡수돼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밥은 한 하루 안 먹는다고 뭐 까딱 없어요, 그죠? 조금 배고픈 정도밖에 안 돼. 밥을 제가 한 사흘 굶으니까 진짜 엄청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죽지는 않아. 일주일 굶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열흘 굶는다고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기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이 아니고 10분도 아니고 5분만 공기가 안 들어가면 죽어요, 사람이. 청기는 5분만 공급이 안 돼도 사람이 죽어요. 되살리기 어려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청기가 훨씬 중요한 거다. 그 청기를 받아들이고 몸 안으로 정화해서 몸 안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심장과 피다. 그래서 그 청기 기관의 세포 의식이 조금 다르다 이런 거 말씀.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할 때에 이 구분이 중요해요. 코끼는 뭐예요? 소화기죠, 소화기. 소화기 이름 하나하나. 자, 위. 사실 소화기의 대장은 간이에요. 간, 위. 어, 네. 그 다음에 위 밑에 있는, 위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비장, 대장. 그 다음에 십이지장, 소장, 내장. 여기에 직장이 있는데, 대장 끝에 있는 직장이, 이 직장은 소화기가 아니에요. 곡기기관이 아니에요. 곡기가 해야 되겠다. 헷갈릴 것 같습니다. 원직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원본 세포가 있다 그랬잖아요. 원본 세포를 난황 공간에서 잘 배양했다가 나중에 생식소로 보내요. 그러면서부터 원기 기관이 만들어져요. 그 생식소, 남자는 정소가 되고 여자는 난소가 되죠. 난소. 그러니까 생식소가 만들어질 때 난소, 그 다음에 신장. 신장은, 신장은 이 위에 붙어 있지만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위치는 저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장, 난소, 자궁 전에 방광이 먼저 만들었어요. 방광, 자궁. 그 다음에 직장. 난소만 치면은 남자로서 좀 소외감을 느끼니까 정수까지. 그래서
이 각각의 기관들, 심장과 폐, 소화기, 곡기기관, 원기기관이 성질이 달라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의식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이 기관들의 세포 생각이 달라요. 아이고, 3시 9분이다.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어, 영양막 세포에서 공급된 조직 영양을 흡수, 정화, 저장, 공급 하던 그거다. 그 세포의식이다. 혈액성 세포, 원시생 세포를 만들었다. 원래.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실제 소화기로 작동할 때는 흡수, 정화, 저장, 공급. 그 안에 미세혈관과 수많은 미세혈관과 미세신경까지도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부 혈액 성분을 생산하는데 그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신경과 혈액과 관련된 병은 반드시 장도 같이 치료해야 된다. 이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면역세포를 조절한 물질도 여기서 나온다. 유익균과 유해균을 조절, 유익균의 영양을 잘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치유의 이제 첫 번째 원칙, 평수 5번부터 1번이죠. 7번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반드시 복부도 나중에 같이 치료해야 된다. 내일 구조를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영양 공급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 하는 것을 영상으로, 제가 암 치료할 때, 제 아들이 저한테 해주던 그 모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가서 알려드릴 텐데, 아, 태양, 역근, 마법, 내가, 신장이랑 운동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치유자는 치유받는 사람보다 훨씬 튼튼해야 돼요, 몸이. 아주 건강해야 돼요.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운동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운동이에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운동이니까 영상을 한번 봐두시고 이것은 지금 원래 이제 기천문이라는 그 수련을 우리 세상에 내보내신 대양진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분보다 이분이 나이가 더 많으신데 이분이 이대문주예요. 이대문주 이분이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 번 보시고 그 동작 순서만 좀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동작 하나하나 교정해 드리고 같이 수련을 하게 돼요. 이거 수련하면은 몸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천문에 그 수련을 하는 게 아니고 기천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수련법 중에서 우리가 내 몸의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운동법 이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예. 일단 2개 영상은 집에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